어이. 안녕하십니까. 엔진 스튜디오 차을평TV의 제이입니다. 이 영상은 차량의 디자인 리뷰입니다. 제원이나 운동 성능 그리고 주행 리뷰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꼭 확인해 주십시오. 미국은 세단은 작게 SUV는 더 크게 요게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세그먼트는 그렇게 미국에서 인기 있는 세그먼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럽이나 아시아의 교통 상황을 고려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현대 기아차와의 가격 차이를 고려해 본다면 이 세그먼트를 패밀리카로도 볼 수 있는 세그먼트라서 오히려 좀 더 중요한 세그먼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심장을 가진 커다란 자동차보다는 작은 심장을 가졌어도 조금 운동 성능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작은 세그먼트의 차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세대 BMW X1을 몰아봤거든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그먼트는 투싼과 그리고 캐딜락의 XT4만 제가 몰아본 경험이 있어서 아마 XT4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리뷰는 아우디의 미니 SUV 풀체인지 Q3입니다. 올해 말을 해서 독일 3사의 미니 SUV에 대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X1도 곧 출시가 될 거고요. GLA도 아마 잘하면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독 3사 미니 SUV의 첫 주자인 Q3를 오늘 보도록 합시다. 또 아우디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아우디 출시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오래된 모델만 들어온다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사실 폭스바겐 그룹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출시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배기가스 규제 때문에. 이 Q3도 작년에 사실 출시가 됐지만은 지금 여기 딜러가 첫 번으로 본 게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조차도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국 상황은 더 나쁘지만요. Q7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지만은 현 세대의 DNA를 살짝 색깔만 얹은 느낌 정도죠. 하지만 Q8을 보면은 이제 아우디의 현 세대 DNA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Q3도 현 세대 아우디 SUV DNA를 이렇게 차곡차곡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풀체인지를 겪은 Q3가 현 세대의 진정한 아우디 SUV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Q3 스포츠백 모델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 모델은 진짜 베이비 Q8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멋있고 스포티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다리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재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우디 Q3는 인라인 4기통 2.0 터보 TFSI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마력 그리고 35.7의 토크를 가지고 있어서 무난한 근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수치상으로만 보면은 제가 리뷰한 캐딜락 XT4와 약간 낮지만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연비는 1km나 모자르는 9.3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단 팁트로닉 자동 트랜스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가지고는 뭐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따가 주행 리뷰를 나가서 어떻게 이 운동 성능이 몸으로 전해지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간단하게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자, 디자인 앞모습을 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언급드렸듯이 이 Q3는 현 세대 아우디 디자인 DN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릴 모양도 많이 바뀌었죠. 좀 와이드하게 가스 마스크를 쓴 것 같은 그런 커다랗고 와이드한 그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 자체도 주변에 이렇게 트림 림을 줬죠. 이 림을 준 게 요즘엔 Q8도 보면 알 수가 있지만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릴 모양도 사각 철창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클래식하고 예쁜 그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우디 그릴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인자는 그릴이 옆에서 보면 브라운관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은 경사가 있는데 경사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창살에 입체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지층성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라이트를 보도록 하죠. 라이트는
조금 A6랑 조금 비슷합니다. Q8이나 A7만큼의 완전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라이트는 아니지만은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우디의 DNA를 한층 또 강하게 보여주는 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세대 아우디 디자인은 전조등이 이렇게 낫 모양으로 해갖고 아래쪽에 조금 삐져나오게 하는 게 또 디자인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세대 아우디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너무 둥글고 좀 샤프한 느낌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현 세대에서 Q8을 보면은 그게 많이 이렇게 보완이 됐죠. 그런데 이 Q3를 보면은 이렇게 본닛 부분에서 둥글게 빠져가지고 이쪽이 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이 들어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모양이 너무 둥글게 이렇게 그릴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아쉬운데, 조금 더 스포트백을 기대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옆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은 이게 쿠페 모델이 아닌데 스포트백이 쿠페 모델로 나오죠. 그런데 거의 쿠페처럼 생겼어요. 지금 보면은 2열까지는 확실히 높이를 줬는데 여기서 굉장히 날카롭게 떨어져서 굉장히 쿠페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굳이 스포트백이 아니더라도 이 차를 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 플라스틱 트림들은 전부 다 바디 컬러랑 동일하게 플라스틱 유광으로 다 맞춰 놓은 것도 굉장히 디자인의 플러스적인 요소라고 보고요. 이 차량은 S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창문 트림은 무광 크롬으로 넣어 놨는데 지금 Q3랑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유광 하이글로스로 넣었으면 좀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좋은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자, 휠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휠 디자인은 알레이시 분명히 타이타늄 코팅까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더 멋있고, 하지만 사실 뭐 가격 차이에 비하면 이거 정말 너무 예쁜 거 아닙니까 이거? 휠은 기본이 18인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S라인이 붙어 있으면 기본이 19인치로 바뀝니다. 하지만 두 모델 다 옵션은 20인치를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차는 S라인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인치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휠은 정말 몸집에 안 맞을 정도로 너무 고급스럽고 크고 시원시원하고 멋있습니다. 지금 이 안쪽에 검정색 트림은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게 금속이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근데 플라스틱 디자인도 부싯돌처럼 안에 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디테일은 또 상당히 더하고요. 안에 이거 볼트도 전부 다 검은색으로 커버를 넣어가지고 예쁩니다. 아우디 로고랑도 정말 잘 맞고 디자인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뒷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을 보면은 지난 세대와 현 세대 SUV, 아우디 SUV의 디자인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알 수가 있어요. 전 세대 모델은 뒤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브레이크 라이트를 전부 다 이렇게 안고 있었죠. 그런데 Q8과 e-tron하고 그리고 이 Q3를 보면은 이제 그 아우디가 테일 라이트를 이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풀체인지 Q3가 이제 새로운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3는 특이하게 앞모습과 뒷모습을 이렇게 통일시키려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지금도 자세히 보면은 이 테일게이트가 이렇게 전조등이랑 디자인이 거의 동일합니다. 안에 보면은 라인들하고 거의 똑같게 만들려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머플러와 디퓨저 쪽 들어가는 부분도 앞에 S라인 그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나비 넥타이 모양을 볼 수가 있죠. 구멍이 하나도 없어서 이 부분도 다 페이크고요. 아우디는 항상 머플러를 아래쪽에서 이렇게 바닥으로 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텔게이트 중앙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돌출을 했어요. 이게 돌출한 부분이 또 스포티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블레이저 봤을 때 확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스포트백을 나왔어야 하나 그런 느낌을 주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돌출된 스포일러가 있다면은 이렇게 뒤쪽에 와이퍼를, 뒷유리 와이퍼를 안쪽으로 숨기는 거는 캐딜락의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아우디도 만약에 그렇게 해줬다면은 디자인의 완성도를 또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제가 XT4와 직접적인 비교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XT4의 트렁크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그 차는 정말 제 ATS보다도 못한 트렁크 공간을 보여줬었죠. 이 Q3도 같은 세그먼트임을 고려했을 때 어떤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트렁크는 생각보다 너무 넓어요. 와, 이 정도로 지금 아까 그 디자인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일게이트를 많이 깎아놨죠. 그래서 높이는 저희가 보장은 못하지만, 우와, 깊이는 엄청납니다.
이 세그먼트에 이런 공간이 나오나? 그러면 XT4가 너무 좀 빈약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공간은 미친 것 같네. 그리고 여기에 짐 올라갈 때 스크래치 방지하기 위해서 올라간 플레이트도 굉장히 고급 메탈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가장 큰 여행 가방이 들어가고도 내가 봤을 때는 한 20cm 정도 나올 듯한 공간을 보여주는데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우디가 대체로 보면은 이렇게 플로어 아래쪽에 공간을 많이 못 내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차는 어떤지 봅시다. 열어보면은 이 차는 또 특이하게 이렇게 플로어가 이렇게 어머 고정이 안 되지. 플로어가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거 열어놓고 아래쪽에서 뭐 짐을 정리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잘 해놨지만 아래쪽에 공간은 없어요. 여기서 연장을 꺼내거나 스페어 타이어를 꺼낼 때 좀 더 많은 공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기믹을 넣어준 것 같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100배 낫죠? Q3가 다른 아우디 SUV보다 조금 더 센스 있는 게 이 플로어가 빠지거든요. 빠지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요. 아까 제가 높이 측면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런 기믹은 높이까지 이렇게 해줘서 트렁크 공간은 이 세그먼트에는 아마 최고가 아닐까. 제가 GLA는 이 차보다 굉장히 작아요. 많이 작아갖고 비교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X1을 제가 아마 2달 안에 할 것 같은데 꼭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아우디가 좀 웃긴 게, 세단은 2열 좌석을 눕힐 수 있게 다 버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보다 SUV에서는 그런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우디 SUV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이 뒷열은 앞에 가서 눕혀야 돼요. 뒤쪽에서는 우리가 눕힐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좌석을 눕히는 데는 아주 웃긴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끈으로 되어 있어요. 끈을 당기면은 좌석이 눕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공간을 우리가 할애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 좌석을 올리는데 그냥 당겨서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아까 당겼던 끈을 당겨야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좌석을 올리는데도 양쪽을 다 올리려면 제가 또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가지 않으면 저쪽 좌석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릴 때 이쪽 저쪽 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야 되고, 올릴 때도 똑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이리저리 불편했던 기믹들을, 불만을 제가 토했지만은,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이 세그먼트 아마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풀체인지 Q3의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 두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좌석이라든지 이렇게 탑이라든지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알칸테라 오렌지 액센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딜러분들 중에서는 이 차의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까지 봤던 아우디 차량 중에서는 인테리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현세대 차량들은 이 중앙에 블랙 패널 무광 크롬을 넣어 놓은 게 대시보드를 끝까지 다 가로지르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운전석에만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석 측에는 이렇게 액센트 패널을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 패널은 카본으로 하든지 지금 종류별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브러시드 메탈로 들어가 있거든요. 브러시드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 이 유광 블랙 패널을 끝까지 가는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빨리 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차라리 끊어주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윗부분은 싼 플라스틱이 아닐까 생각하게 디자인이 보여요. 그런데 만져보면은 또 굉장히 부드럽고 메모리 폼 같은 재질로 탑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괜찮고요. 지금 이음새 부분도 딱 붙어 있어서 디자인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벤트 디자인은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데드존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지금 현세대 아우디들이 살들이 이어지는 모양으로 해놔가지고 클래식하면서 스포츠카스러운 느낌을 담았는데, 이 차는 정말 기름기를 쪽 다 빼고 스포티한 느낌만 꽉 담았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각이 많이 보이는 그런 H백 벤트의 스포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Q3가 35,000불부터 시작합니다. 아우디 중에서는 아마 가장 싸지 않을까 싶어요. A2 이런 차량을 빼면요. 아우디 차량 치고는 굉장히 싼 가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A 클래스를 리뷰를 했지 않습니까? A 클래스는 벤츠에서 가장 싼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위 포지션에 있는 차량이 가지고 있던 특징을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아우디가 대중들한테 어필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제외하지 않았나. 지금 현 세대에 들어가는 센터페시아 스크린이 10.25인치 스크린이 들어가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넣지 않으면은 8.8인치로 고정이 됩니다. 8.8인치면은 우리가 다른 차량에서 봤던 공조 컨트롤 스크린이 여기 위에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이 패키지가 들어가도 공조 컨트롤은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조 컨트롤까지 다 스크린으로 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인테리어 디자인 면으로 제가 제일 좋다고 말한 이유가 아마 이런 부분이 물리 버튼 처리가 돼 있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지금 10.25인치 센터 스크린은 많은 다른 영상에서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아래쪽 부분에 공조 컨트롤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다이아몬드 커팅이 된 다이얼로 디자인이 다 돼 있어서 아주 작지만 작게 따로 공조 시스템에 스크린을 둔 거는 플러스 중에 플러스입니다. 공조 컨트롤 아래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좀 많이 썰렁해요. 이쪽 패널에는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스테레오 다이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너무 허전한 부분은 좀 아쉽고요. 아우디 차량을 몰면서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는데 전부 다 스크린을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드라이빙 모드 셀렉트 버튼이 물리 버튼으로 따로 나와져 있고 중요한 버튼들은 물리 버튼으로 빼져 있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콘솔 쪽을 보도록 하죠. 센터 콘솔 쪽은 물리 버튼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이 부분은 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게 폰 거치대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USB-C 포트 하나, USB 포트 하나가 있어가지고 폰을 무선 충전하는 부분은 커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커버가 없어서 만들다 만 것 같은 디자인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 주변 부분은 펄이 들어간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잘 마감이 되어 있지만 글러브 박스라든지 이 센터 콘솔 쪽에는 정말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싼 플라스틱으로 넣어놔서 원가 절감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최악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 세대 전부 다 아우디는 전자식 기어봉을 넣어놔가지고 그립감도 정말 좋고 디자인도 좋고 그리고 컨트롤도 아주 좋은 기어봉을 넣어놨는데 이 기어봉 디자인은 왜 이래 놨을까요? 지금 기계식 기어봉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기어봉 디자인은 정말 이거는 옛날 소나타 2, 3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기어봉이 들어가 있고 길이도 생뚱맞게 너무 길고요. 그래서 이 버튼의 접근성도 죽이는 뿐더러 가죽도 정말 너무 올드한 느낌의 가죽으로, 왜냐면 목이 너무 쓸데없이 길어서요.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이쪽에는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 있고요. 12V 포트에 커버들이 예쁜 게 들어가 있었는데 또 원가 절감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뚱맞습니다. 암레스트가 너무 낮아서 저는 약간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리면 그대로 고정이 돼요. 그래서 암레스트가 높이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센스가 있는데 아마 버튼을 가지고 조절하는 게 좋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이 정도로 올려놨잖아요. 올려 넣으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뒤로 끝까지 보냈다가 내려야지 다쳐요.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지금 암레스트가 굉장히 뒤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암레스트를 좀 올렸어. 높이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닫고 싶다, 그러면 이까지 어깨를 뺐다가 다시 내려야지만 닫을 수가 있는 그런 아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트 아래쪽에는 공간이 있지만은 이제까지 아우디 쪽에서는 공간을 0을 줬어요. 0을 줬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적어도 우리 지갑이라든지 조그만한 인형 정도 들어갈 정도에는 공간을 줘서 그 점은 또 플러스입니다. 좌석 디자인은 아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기능들 중에서는 가장 최고급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방향으로 조절을 해요. 포르쉐가 37방향인가로 조절이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잘 되는 것 같아. 디자인도 지금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포츠형 좌석이 들어가 있거든요. 양측의 럼바도 꽉 잡아주고요. 아주 높게 솟아있어가지고 좋고, 엉덩이 쪽도 굉장히 많이 함몰돼 있고, 아래쪽에 허벅지 길이를 조절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있어서 이 세그먼트 모델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고급스러운 좌석이 아닌가 싶어요. 글러브 박스는 열어보면은 굉장히 큰 것 같지만은 안쪽에 지금 CD 플레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CD 플레이어 이제 좀 버릴 때 안 됐나 모르겠어요. 가상 콕핏 클러스터를 보도록 합시다.
12.3인치 스크린이 가상 클러스터로 들어가 있죠. 지금 다른 아우디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진 않겠지만 현 세대에 있는 가상 클러스터 중에서는 최고의 가상 클러스터를 보여주고 가시성도 최고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안에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다든지 센터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게 돼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점임을 우리가 벌써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도 아주 잘 돼 있게 돼 있습니다. 자, 2열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급 차량들도 앞쪽 도어랑 뒤쪽 도어의 디자인의 차별을 좀 두거든요. 이 차는 앞도어 뒷도어를 똑같은 정성을 들였어요. 오렌지 알칸테라도 지금 다 들어가 있고 디자인 피처가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앞에서 언급을 안 드렸지만 뱅앤올롭슨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앞도어 뿐만이 아니라 뒷도어에도 스피커 쪽에 뱅앤올롭슨 시그니처가 아주 멋있게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이 차는 미니 SUV입니다. 컴팩트도 안 되고 미니 SUV인데 XT4에서도 공간을 뒷자리 공간을 꽤 많이 줬죠. 근데 트렁크에서 많이 마이너스 부분이 있었지만 근데 이 차는 XT4보다는 공간이 더 나옵니다. 니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헤드룸도 주먹 이상 공간이 나오는데 머리 부분을 파놔서 주먹이 들어가고도 손바닥이 또 들어가는 여유를 보여주는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디가 이제까지 굉장히 잘해줬던 부분이에요. 앞열이랑 뒷열의 좌석 디자인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같이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뒷열에는 싸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인체공학적인 디자인을 해놓진 않았습니다. 너무 평평한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 등 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몰이 되어 있어서 좋지만 엉덩이 쪽이 너무 평평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센터 콘솔을 보도록 하죠. 센터 콘솔은 XT4가 정말 무시무시했었죠. 이 센터 콘솔이 너무 근처에 들어와 가지고 중앙에는 사람이 절대 못 앉을 것 같이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었는데 이 Q3의 센터 콘솔은 많이 돌출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중간 좌석에 앉은 사람의 무릎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게 보입니다. 공조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뒤쪽에는. 하지만 공조 벤트를 굉장히 디자인을 잘 해놨습니다. A6보다 오히려 더 예쁜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USB-C 포트는 없지만 USB 포트 2개가 있고요. 12V 포트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 볼 수 있었던 그런 고급스러운 12V 커버가 안 들어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이 샤프트 터널은 굉장히 높아요. 중간 좌석에 앉은 사람의 쩍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Q8하고 A6에서 봤듯이 터널이 굉장히 넓었잖아요. 근데 이 터널은 높지만 좀 좁아서 중앙에 앉은 사람의 레그룸은 조금 확보해 주는 것 같아 가지고 5인용을 만족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암레스트를 보도록 하죠. 암레스트는 굉장히 단단하게 디자인되어 있어서 뒤쪽에 암레스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기믹이 있습니다. 기믹이 들어가 가지고 좋고요. 근데 이게 꼭 이 중간에 기믹이 있는 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팔이 올라가는 부분에 컵홀더가 있어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아우디가 요즘에 굉장히 스키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우디는 전부 다 이렇게 중간열만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골프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채가 그렇게 긴지는 모르겠지만 골프도 안 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센스가 있는 부분으로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포켓을 그물로 해놔서 너무 싸 보여요. 이거 금방 또 나중에 늘어나면은 너덜너덜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 저희의 아우디 풀체인지된 Q3 미니 SUV의 리뷰를 잘 보셨나요? 현세대 아우디 감성에 아주 반해 있는 저로서는 Q3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디자인적으로는 현세대 아우디 SUV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감성을 다 가지고 있는 Q3였고요. 가격도 아우디 입문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최고이지 않나 싶어요. 이 차의 최하위 트림인 프리미엄은 35,000불부터 시작을 하고요. 프리미엄 플러스는 38,000불부터, 그리고 최상위 트림인 프리스티지는 43,000불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아우디 입문자분들은 가장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S라인 패키지가 들어가 있고 인테리어에서 알칸테라, 오렌지 알칸테라까지 들어있어서 제 취향을 아주 스나이퍼 같이 저격을 한 차량이었는데요. 시승 측면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을 보여줬어요. 조금 아까운 점은 아주 싸게 나와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지만은
상위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공조 시스템 스크린이라든지 그리고 전자식 기어봉이라든지 스크린 사이즈를 옵션으로 넣어야지만 현 세대만큼 늘려준다든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지만 아우디지 않습니까? 아우디를 사면서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다 못 느끼는 거는 아마 좀 많은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어요.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되니까는 아마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그쪽에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곧 BMW X1이 출시가 될 거고 GLA도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출시가 될 것 같은데 요 미니 SUV 3파전에 이 Q3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지 같이 대전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디자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차량 리뷰를 찍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등골 빠지고 도관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